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아마 끝났을 겁니다.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47대 대통령이네요. 47대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진을 몇 장 가져왔습니다만은 벤스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치열하게 다퉜던 경쟁자가 해리스 후보가 여기 앉아 있네. 남편 되시는 분이고, 막내 아들 베른 벤스 대통령 부인, 표정이 상당히 이제 단호하네요. 그러니까 일기 출범할 때 비해 가지고 이기는 좀 남다른 각오도 있고 아마 경륜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직을 참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렵게 당선이 됐죠. 암살 위험도 한 2번 정도 넘기고 한 번은 뭐 결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언론들도 참 이상한 사람을 많이 묘사를 했죠. 식견이 짧고 하니까 어떻든 그런 뭐 민주당 측의 그런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전화위복이라고 2020년도 10월 대선에서 그렇게 이제 상큼하지 못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 참 훌륭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평화로운 권력 교체가 되고 이렇게 물러나는 건데, 제가 20대에 미국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가 아마 조선일보인가에 글을 기고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30대 미국을 처음 만나고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미국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유학생 신분을 떠나가지고 이제 50대 60대를 가면서 미국이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그런 자신의 그 의견을 피력한 칼럼을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이제 미국이란 나라를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된 거죠. 아주 나라가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죠. 그다음에 법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똑바로 내는 사람들을 국가의 공권력이 보호해야 된다는 개인의 보호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여행객으로뿐만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항상 공권력이 보호를 해준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도 사회적인 그런 뭐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미국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도전 과제가 주어졌을 때 미국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그런 이민자들로 구성됐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지 않습니까. 제복에 대한 존경이 있고, 그리고 뭐 건축물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위험, 절도, 기품 이런 게 있고, 국가가 훌륭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훌륭함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개인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함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은 그렇게 비열한 짓이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운동권 출신들은 그렇게 젊은 날 미국을 만나서 체험해 볼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뭐 별 거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27세 27살 정도에 아마 미국을 만난 것 같은데, 그 미국을 참 이렇게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떻게 이처럼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미국의 선조들이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연방과 주정부로 권력을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견제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체포영장 뭐 압수수색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젊은 날 미국이란 나라를 만나서 그 훌륭함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마땅히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은 너무나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 훌륭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라는 좁은 땅에 이렇게 갇혀 가지고 의식도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기에는 우남 이승만이 얼마나 힘들게 국가를 건국할 수 있었을까. 힘든 것은 물리적인 그런 한계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의식, 민도, 생각들이 굉장히 이렇게 짧고 여러분들 분쟁적이고 파당적이고 투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 다 설득해가 결국은 국가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죠. 정말 훌륭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제가 뭐 아주 세계사를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성조기 아래서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은 47대 대통령이네요.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아마 이제 국경 문제라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2020년에 실행됐던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도 아마 특별 검사나 이런 것을 임명해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부정선거의 뒤에 중국 공산당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대가 큽니다. 아마 이제 영어로 읽으면 취임사도 굉장히 아름답겠죠. 취임사 전문도 굉장히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지면 관계 때문에 다 여러분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차하면 뭐 집에 문을 열고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왜 내야 되냐고요.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것을 보고 더 훌륭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훌륭하지 않은 나라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고 그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를 계속 끌어가려고 하니까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죠. 보면은 훌륭함에 대한 열망, 위대함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자기 동포, 자기 국민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 국민을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국민을 여러분들 그냥 주리를 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못된 버릇은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건국이 돼서 여러분 80년이 가까이 되는데 또다시 부정선거 문제 여러분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고 강제 구인을 하겠다고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한국의 좌익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그냥 강탈해서 박살을 낼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참 저하고는 궁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나라 좀 본받으면 안 되냐 이야기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정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여러분들 잘하실 것 같아요. 경륜도 있고 그동안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위엄, 절도, 제복에 대한 존중, 국기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존경 한 분께서 저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참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습니다. 수준들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애플리얼리 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부럽죠. 미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은 어쩌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날 좋은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정세가 이렇게 혼돈스러워 가면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괜찮은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후진국으로 만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결국은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계속 저도 대통령 윤 대통령 문제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선거 문제를 꾸준하게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해결될 때까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